여러분 2교시에서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다시 5장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우리 3교시에서는 엑셀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되니까 여기 다음 주에 요 3, 4, 5를 설명드리고 요번 주는 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5장에서는 뭐 저 타이틀이 뭐 요 미래와 윤리 뭐 이런 개념인데 궁극적으로는 이 AI라는 인공지능이 그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이제 그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요 싱귤레러티라는 말로 이제 얘기를 할 텐데요. 즉 이제 그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뭐 그런 그 손정희 회장님은 IQ 3000의 인공지능을 뭐 개발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윤리 강령들을 유럽이나 미국이나 구글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정을 해서 그 연구나 아니면 개발, 그러니까 활용 뭐 이런 데서 좀 주의를 하라고 제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우선은 지금 현 단계에서의 수준을 이제 분류하는 방법이 요 뭐 존설이라는 사람이 좀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위크, 그 다음에 스트롱, 그 다음에 뭐 약한 거, 뭐 강한 거, 그 다음에 좀 좁은 거, 일반적인 거, 넓은 거, 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그 초창기에 초기에 저희들이 그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분류하는 방법은 말씀드렸었죠. 그뭐 제일 처음에 뭐 룰 베이스드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그 동시대의 그 뉴럴 네트워크 뭐 그런 거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뭐 머신러닝, 딥러닝 뭐 그런 식으로 뭐 발전을 하고 있고 요즘에는 이제 딥러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적 분류는 이제 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했던 거고 지금 요거는 좀 일반적인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분류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분류법을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약하다, 그다음에 강하다, 그다음에 좁다, 일반적이다, 뭐 슈퍼.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약하다라고 하는 게 뭐 이제 힘이 약한 그런 건 아니고 시작 단계에서 현 시점에서의 그 단계를 그 약한 AI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점점 강한 걸로 가는 거고 요 세 단계로 분리고 이게 이 두 단계 분류 방법이고 요 세 단계는 현재 시점 요 약한 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다음에 요 강한 거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눴어요. 일반적인 거, 그다음에 진짜 강한 거.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학자들마다 미래학자들이 뭐 언제 올 거냐. 이 책에서는 여기 뭐 2045년, 이게 이제 뭐 2000 지금부터 한 40년 후에, 전 60년. 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건 모르죠 뭐 어떻게 될지. 그래서 현 시점에서의 그 어떤 사람을 흉내내는 걸 다 약한 그다음에 좁은 그다음에 강한 거는 미래의 모습이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일반적인 모습이 또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게 뭐 진짜 약한 강한 뭐 이런 뜻은 아니고 그 존 셜이라는 사람이 차이니즈 룸이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현 시점에서의 그 튜링 테스트를 좀 비난하는 그 글을 좀 썼는데 이 양반이 얘기를 한 거예요. 현재는 좀 위크한 거고 미래에 뭐 영화 같은 데 이런 데 많이 보잖아요. 지금 무슨 바둑 두고 체스 두고 이런 건 다 약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미래에 이제 진짜 인공이니까 사람 닮은 로봇이나 시스템이 나오면 그때 이제 강한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말을 흉내낸다든지 뭐 검색한 거 보여준다든지 뭐 날씨 알려줘 뭐 이런 것들은 뭐 고양이를 찾아내. 사실 이것도 상당히 좀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기계 컴퓨터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그 고난도의 기술입니다만, 그렇죠? 문서를 번역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이제 그 정확하게, 그렇죠? 사람이 하는 것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현 시점의 출발점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퀴즈쇼 했던 거라든지 뭐 이런 건 다 IBM에서 만든 거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다 그 뭐 약한 거고 미래 이제 여기서는 이제 IBM은 더 이상 뭐 그 체스나 이제 뭐 퀴즈는 안 하고 의학으로 갔다 그랬죠. 의학. 암 진단하고 수술 방법을 이제 코멘트하고 그래서 그 현재의 그 나와 있는 것들은 다 IBM 것도 시작 단계니까 뭐 위크하다 뭐 이렇게 전설 교수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설 교수가 비교한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 현재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거 미래의 모습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분야 활용이 돼야 되고 인간을 넘어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지능을 가져야 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되고 뭐 아직까지는 뭐 제작자나 개발자가 다 책임을 지지만 AI가 나오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책임 소재가 있는 객체로 또 인식이 되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뭐 영화 속에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요 자아의식이나 감정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까지는 뭐 특정 분야에서 인간이 능가하죠. 바둑이나 뭐 체스. 근데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요 스트롱한 것들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그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두 단계로 위크 AI, 그 다음에 스트롱 AI. 그래서 그 스트롱하다라는 건 요 자아의식과 감정, 심지어 요 단계까지.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 영화 속에 있는 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이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향후 뭐 아주 먼 훗날 스트롱 AI가 나오게 되면 또 어떤 모습이 나올지 그래서 어쨌든 그 인간과 유사하거나 두 가지를 좀 보면 요거는 지금 뭐 유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어쨌든 이 두 가지 면에서의 그 어떤 그 목표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과 유사한 거, 심지어 뛰어넘는 지능.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앉아서 지금 이제 요 강의를 듣고 있듯이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터득을 하는 거. 내가 누구인가라는 걸 이제 느끼는, 그렇죠? 감정까지. 그래서 요게 핵심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유연한 일이다라고는 지금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미래의 존설 교수도 스트롱 AI 시대의 궁극적인 방향이 요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사실 영화 속 얘기니까 뭐, 뭐 사람이 이렇게 헐크가 바뀌고 이런 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적인 건 요 두 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구현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두 단계로 이제 존시얼 교수가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인공지능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이제 사실은 앞에 있는 뭐 약한 거, 이쪽으로 갈수록 강한 거. 그래서 첫 단계는 현 수준에서의 좁은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일반적인 단계, 그 어떤 슈퍼 인공지능으로 가기 전에
일반적인 사람의 현재 수준의 지능, 보편타당한 지능을 거쳐서 간다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슈퍼라고 하면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거죠. 요게 인간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현재 수준에서도 뭐 요거 약간 이쪽으로 왔잖아요. 약간 진행이 됐는데,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위크 인공지능이면서 좁은 인공지능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거죠. 바둑이면 바둑만 잘 두지, 뭐 알파고더로 요리를 하라, 뭐 수술을 해라, 뭐 날씨 알려줘라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의 특화된 것들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뛰어난 것들죠. 그게 이제 뭐 바둑이나 체스나 뭐 이런 것들이죠.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그 일기예보를 하는 것들 있죠. 요것도 뭐 계산 캐스터가 하지 않고 AI가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좁은 인공지능이고 한 가지 일만 잘하는 거죠. 지금 뭐 나와 있는 체스의 딥블루, 왓슨, 그 다음에 얼굴 이미지 인식 알파고 이런 거, 자율주행차, 엘프의 시리 이런 것들이 자 시작 단계 네로우 AI다. 그다음에 제너럴 AI라는 게 이제 인간하고 지금 경쟁하기 시작하는 단계.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사회 소셜 어떤 능력, 그다음에 창의적인 거, 그렇죠? 이제 서서히 인간을 넘어서려고 지금 얘가 지금 초점을 맞춰 나가는 시대. 그다음에 뛰어넘는 시대가 바로 이런 거죠.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게 되면 인간을 지배하려고 하고 영화 속에서 나와 있었던 인간을 파괴하기 할 때까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이나 능력을 능가하니까. 그렇죠? 인간의 어떤 본능까지도 갖춰지는 그런 시대가 강한 그 다음에 스트롱, 슈퍼 인공지능이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이쪽으로 갈수록 그 시대적인 흐름이 이쪽으로 현 시점에서는 요거예요. 현 시점에서도 사실 사람을 이기는 바둑게임 만드는 것 자체가 이제 상당히 컴퓨터가 대단한 건데 이게 2045년이 되면 일반적인 AI 그다음에 지금부터 한 60년, 40년 후에 인간의 지능을 넘어서는 단계까지 어떠한 응용 분야가 나올지는 여기서 뭐 이렇게 적어놨지만 상당히 그 분야가 넓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연도별로 좀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뭐 지금 AI가 시작 단계여서 앞으로 어떻게 이게 펼쳐나갈지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좀 들여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제 뭐 소프트웨어 학과 학생들이나 뭐 컴퓨터과도 그렇지만 뭐 개발하려고 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 개발에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게 이제 제품으로 구현이 되든 서비스로 나타나든지 간에 소프트웨어를 설계하는 방법 물론 이제 미래에 어떠한 것들이 또 각광을 받고 생겨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훌륭한 고민거리다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파고가 사실은 바둑이지만 이제 고전에 이런 앨런 튜링이라든지 아인슈타인도 바둑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지능으로 할 수 있는 바둑이 상당히 복잡한 어떻게 보면 뭐 단순하다라고도 하지만 경우의 수 관점에서는 상당히 복잡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람의 지능을 넘어서는 컴퓨터가 바둑을 둬서 사람을 이기는 그건 상당히 대단한 거다. 물론 사람이 컴퓨터를 이기는 것도 대단한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바둑도 이제 잘 두는 사람하고 뒀을 때 그래서 이제 체스 다음에 바둑을 이제 둬서
지금 이제 구글에서는 이제 그 알파고는 바둑을 이제 안 하죠. 체스를 뒀던 IBM에서도 관뒀지만 인간을 넘어섰다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이 어떤 그 알고리즘이 구체화되고 안정화됐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분야에 이제 이분이 그 알파고를 만든 그 핵심적인 MIT에서 공부하신 분인데요. 하사비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저희 나라에 와서 강의한 자료가 이제 그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좀 보시고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목소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안 들릴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이분이 그 마인드를 만들어서 구글에다가 5천억 원, 5천억 원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요 만들었었던 그래서 그 요거를 그 여러분들이 그 요 영상을 한번 좀 보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것도 이제 그 이어서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강의했던 이제 그런 내용이니까 그 한 번씩 보시고 그 딥마인드라는 거 이분이 창업을 하셔가지고 구글에다가 넘긴 거죠. 그래서 구글에서 그걸 이제 개발해서 그 이세돌하고 또그 바둑을 둬서 이겼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알파고는 바둑을 은퇴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현재는 요 게임하고 뭐 다른 분야에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자율주행차에 강한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개념은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살펴보긴 했지만 요 슈퍼 인공지능급 그거에 대한 개념을 책에서는 이제 그 이러한 개념으로 또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들 중에 이 스토리텔링의 힘이라는 게 그 컴퓨터가 따라하기 힘든 것들 중에 하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 뭐 초등학생들도 요즘 뭐그 책을 많이 읽는 학생들은 이제 이런 거 잘하는데 이 그림만 이렇게 주고 말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아마 초등학교 때 이걸 봤을 거예요. 두루미가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닿죠. 그래서 옆에 있는 돌을 넣어서 먹었다 말하고 하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이 그림만 보고. 그러니까 AI가 이 그림만 보고 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어려운 부분이고 강한 스트롱이나 슈퍼 스트롱이 되면 그죠? 그게 좀 그 가능하게 될 것이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과연 강하다라고 하는 거라든지 슈퍼라고 하는 거에 궁극적인 뭐 영화 속 얘기 말고 핵심적인 게 스토리텔링이고요.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사진 4개를 주고 좀 뭐 하는 거니? 라고 예측하게 되면 사람은 이제 상당히 이제 그 이거 보고 이렇게 보고 이제 순서도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마 국어 시간에도 많이 해봤을 텐데 이야기의 순서를 뭐 이렇게 하라는 거 많이 해봤죠. 국어 시간에. 뭐 이렇게 보면 뭐 강아지를 구하려고 이제 두 명이 해서
올려서 갔다 이게 이제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물론 그림이 많아지면 또 이제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요 정도는 이제 이 사진 4개 보고 누가 말을 안 하더라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요 이미지 4개를 주고 사람보다 빨리 정확하게 그게 쉽지가 않죠. 앞뒤 연결해야 되고 요 뭐 이게 뭔지를 일단 봐야 되고 뭐 이런 경사를 젓는 것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잡고 있지 뭐 이게 뭐 미끄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그 인공지능은 아직까지도 좀 힘들고 미래에도 이게 상당히 힘든 거죠. 이야기를 주고 말을 만들어 봐. 이게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영역입니다. 사람이 뇌가 하고 있는 거죠. 뇌가 여러분들도 그래서 어떤 의미의 사진을 주고 이야기를 만들어 봐.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스토리텔링. 물론 이제 스토리텔링은 이제 상당히 많은 그 개념에서 이제 쓰는 건데요. 얘기 직역을 하면 말을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는. 그렇죠? 어제 있었던 얘기 친구한테 해주고 뭐 사진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직까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사진을 보여주고 이걸 어느 정도 이야기를 잘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도 인공지능의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입니다. 요게 이제 존 셜이라는 교수님입니다. 아까 그 2단계의 어떤 걸 만들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인공지능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대표적으로 차이니즈 룸 아규먼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를 좀 비꼬는 그런 거죠. 저희들이 튜링 테스트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2개의 그 진짜 어떤 그 튜링 테스트용 그 시스템이 있고 뭐 진짜 사람이 있어. 그래서 테스트하는 사람이 둘 다 테스트해보고 얘가 진짜 사람인 것처럼 판단하게 되면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주장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밖에서는 이제 뭐 서로 모르고 이 사람은 영어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영어하고 중국어 사전을 줘요. 영중 사전. 그래가지고 중영 사전 뭐 이렇게 주든지. 이 사람은 영어만 하니까 영어 중국어 사전을 주겠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그 어떤 이제 글을 줘요. 중국어로 된 걸.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영어로 바꿔서 또 중국어로 바꿔서 하게 되면 이 사람이 과연 그 인공지능이냐 그런 거를 얘기한 거죠. 이게 이제 차이니스 룸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시 한번 보면 중국어는 모르고 영어만 아는 사람이 있다고. 방해 필기도도가 중국어 표현의 영어. 그래서 이제 그 사전을 보고 이 사람이 중국어를 알 수 있잖아요.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말은 뭐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중국어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럼 이 사람이 과연 인공지능이냐 그 정도 가지고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차이니즈룸 아규먼트.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요게 사실은 튜링 테스트죠. 튜링 테스트를 좀 비꼬는 말을 하면서 현재는 상당히 위크한 거다. 위크한 AI가 아니냐. 그건 단지 프로그램상의 지능적인 행동과 이해지 그게 인공지능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차이니즈룸 아규먼트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존설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시니까 자 이제 그 어떤 그 AI나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은 아까 어떤 3단계나 2단계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그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심리학자나 철학자들 같은 경우는 그 회의적이면서 상당히 우려적인 목소리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책에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지만 여기서는 좀 보면 루카스라는 사람 이 사람인데요. 그렇죠? 철학자인데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죠? 인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그 데넷이라는 이분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건 기계다. 영원히 사람이 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나머지 사람들도 뭐
유치원생 수준의 동화, 아까 스토리텔링 못하지 않냐 컴퓨터가. 그런 게 영원히 나오겠냐 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아이젠바움도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인간 AI가 오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인간의 삶을 더 안 좋게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회의적인 얘기,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철학자나 심리학자, 사회학자 뭐 이런 분들이고, 뭐 어느 의견이 맞고 틀리다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지금 뭐 시점적으로 옳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쨌든 컴퓨터라는 시대의 큰 흐름상에서 변화하는 모습은 컴퓨터가 자꾸 인간을 닮아가려고 하는, 또는 인간의 어떤 능력을 보조해주는, 보완해주는, 그 다음에 인간의 그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대신해주는 격의 역할은 우선적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죠? 그게 그 영역이 당분간은 여러분들이나 저희 세대에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일반화, 여기서 얘기하는 제너럴이 되면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슈퍼적인 AI 능력을 넘어서는 거를 이제 연구하려고 하겠죠. 그거는 앞으로 유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6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그게 이제 뭐 일반적인 의견은 아니고 그럴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 시대적인 흐름에서의 위크에서 스트롱으로 가는 개념, 그 다음에 네로우에서 제너럴에서 슈퍼로 가는 개념은 분명히 맞다. 그게 어떤 정확히 뭐 지금부터 일반이야, 지금부터 슈퍼야 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사람의 보조적인 역할, 단순 반복적인 거에서 그 좀 이제 어려운 작업들, 좀 이런 것들을 좀 대신하려고 이제 하다가 이게 일반화 기능이 되면서 문제점들이 보완이 되고, 그러면서 보다 나은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어떤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을 구현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이러한 약한 것과 강한 거의 차이점, 그 다음에 아까 봤었던 네로우와 제너럴과 슈퍼들과의 차이점,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시고, 그래서 현재의 시점은 사실은 이제 예전에 엑스퍼트나 AI적인 관점에서의 출발점이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의 과정이었고, 그 AI가 처음에 다트머트에서 나왔을 때부터, 물론 이제 앨런 튜링이 머시너리 앤 인텔리전스라는 말을 하면서 시작이 됐지만, 중간에 상당히 기복이 심했었죠. 회의론도 많이 나왔고, 이제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화두가 되면서 이러한 어떤 시대적 흐름의 미래를 예측한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또 이제 누가 나와서 또 새로운 어떤 단계를 정의를 할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또 뭐 그때 가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정리한 사람의 의견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런 식의 두 단계의 분류법, 이렇게 또 세 단계의 분류법, 뭐 이렇게 또 있구나. 하지만 철학자나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는 인간의 영혼적 관점의 사고력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